이번 시는 이규보의 꽃샘바람입니다. 꽃샘바람의 의미와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개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꽃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이것을 꽃샘바람이라 한다. 사람들은 봄에 부는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부르며 꽃을 시기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죠. 하지만 화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을 듯하다. 여러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물주가 정성을 다해 꽃을 피워냈음을 말하고 있죠. 이미 그렇게도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을 아끼는 마음이야 응당 적지 않으련만 어찌 그 고움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그렇게 공들여서 꽃을 만들어냈는데 왜 굳이 꽃을 시기하는 바람을 불게 해서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이는 조물주가 꽃을 시기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분명 다른 뜻이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만약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를 주지 않을까? 만약 진짜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겨서 꽃을 해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늘은 바람에게 죄를 주겠지요.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이라 말하리라. 이렇게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바람이 꽃을 시샘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이것이 진짜 바람이 할 일이죠. 만물을 잘 자라나게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만물의 은퇴 깊이니 사사로움이 없으리라. 바람은 만물 그리고 꽃, 은혜와 덕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이 있지 않을 것이죠. 만일 꽃을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나 있을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 지나치게 꽃을 아껴서 보호하기만 하면 그 꽃은 영원히 자랄 수 없음을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꽃에게는 좋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매나 씨앗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한때만 자랄 뿐이죠. 따라서 영원히 생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꽃이 피어 감상하기 좋으나 꽃 지는 것을 슬퍼할 게 뭐 있나. 꽃이 피는 것 물론 좋아요. 하지만 꽃이 지는 거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꽃 피고 꽃 지는 건 모두가 자연이니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오묘한 이치, 자연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불러보세요. 꽃이 피고 지는 것 모두 다 자연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술과 노래를 즐기면서 살자 권유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꽃샘바람은 보통 꽃을 시기하여 부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화자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조물주가 공들여서 만든 꽃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 꽃을 시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꽃샘바람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고 바람의 진짜 본분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으로 꽃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지게 하는 것도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꽃은 영원히 생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자는 생장과 소멸을 주관하는 조물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으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이규보의 꽃샘바람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꽃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이것을 꽃샘바람이라 한다. 사람들은 봄에 부는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부르며 꽃을 시기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죠. 하지만 화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을 듯하다. 여러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물주가 정성을 다해 꽃을 피워냈음을 말하고 있죠. 이미 그렇게도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을 아끼는 마음이야 응당 적지 않으련만 어찌 그 고움을 시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그렇게 공들여서 꽃을 만들어냈는데 왜 굳이 꽃을 시기하는 바람을 불게 해서 꽃을 떨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이는 조물주가 꽃을 시기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됩니다. 분명 다른 뜻이 있었을 거예요. 바람이 만약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를 주지 않을까? 만약 진짜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겨서 꽃을 해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늘은 바람에게 죄를 주겠지요.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이라 말하리라. 이렇게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바람이 꽃을 시샘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 말할 것입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이것이 진짜 바람이 할 일이죠. 만물을 잘 자라나게 격려하고 돕는 것입니다. 만물의 은퇴 깊이니 사사로움이 없으리라. 바람은 만물 그리고 꽃, 은혜와 덕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로운 감정이 있지 않을 것이죠. 만일 꽃을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나 있을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 지나치게 꽃을 아껴서 보호하기만 하면 그 꽃은 영원히 자랄 수 없음을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꽃에게는 좋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열매나 씨앗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한때만 자랄 뿐이죠. 따라서 영원히 생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꽃이 피어 감상하기 좋으나 꽃 지는 것을 슬퍼할 게 뭐 있나. 꽃이 피는 것 물론 좋아요. 하지만 꽃이 지는 거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꽃 피고 꽃 지는 건 모두가 자연이니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오묘한 이치, 자연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불러보세요. 꽃이 피고 지는 것 모두 다 자연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술과 노래를 즐기면서 살자 권유하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꽃샘바람은 보통 꽃을 시기하여 부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화자는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조물주가 공들여서 만든 꽃을 얼마나 아끼는데 그 꽃을 시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꽃샘바람은 잘못 붙여진 이름이고 바람의 진짜 본분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으로 꽃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지게 하는 것도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으로 인해 꽃은 영원히 생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화자는 생장과 소멸을 주관하는 조물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으며 시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이규보의 꽃샘바람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